다비드 캠프 선수 계약을 했네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배경적인 부분도 조금은 말씀을 드릴 거고 밴쿠버가 이제 또 왜 이 선수를 또 계약을 했는지 이제 요런 부분 한번 이제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요 부분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랑 이제 자녀 시즌 계약인 거죠. 1년 계약을 했고요. 올 시즌 해 가지고 이제 계약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선수 토론토 선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토론토 선수였었죠. 이제 그런 배경적인 부분도 조금은 깔아서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일단 이제 1년 110만 달러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이 들어가는 느낌의 계약은 아닙니다. 이전에 토론토랑 계약이 사실 이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컸었고 하는 그림인데 상호 계약 해지가 됐죠.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 오프 그리고 근면함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좀 수비형 센터에 가까운 선수예요. 물론 이제 좀 커리어 하이 시즌에는 생각보다도 공격적으로 조금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시즌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는 페이스 오프 그다음에 이제 뭐 수비력, 활동량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센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수비형 센터가 뭐 경기 빙판 위에서의 이제 뭐 플레이 리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뭐 슈팅 블로킹이라 근데 엄청나게 피지컬 플레이에 능한 선수는 아니에요. 캠프 선수가. 그런 과정인데 뭐 못하진 않습니다. 못하진 않는데 진짜 뭐 예를 들면은 정말 능한 선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 페이스 오프가 51.4%입니다. 통산 51.4%인데 지금 8시즌 중에 50% 밑으로 떨어진 게 딱 한 시즌밖에 없을 정도로 페이스오프에서는 확실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마 2년 차인가? 그러니까 이제 커리어 굉장히 초창기 때 기록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오프는 기록적인 경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생각하면은 뭐 결코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캠프 선수가 지난 11월 13일 날 토론토랑 계약이 해지가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UFA가 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파기 같은 느낌으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캠프도 어떻게 보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을 좀 포기를 했어요. 내년 시즌까지 계약이었나? 원래 계약은 어쨌든 그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드 선수랑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드는 제가 잘라서도 올려놨는데 잘라서 올린 거 거의 제일 먼저 두 번째 거의 좀 굉장히 잘라 올리기 시작한 초창기 때 작년 언제였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드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캠프의 상황은 셸던 키프 감독에서는 사실 캠프 선수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21, 22 시즌이 아까 이제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즌, 어떻게 보면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11골 15어시스트 그런 부분이었고요. 연장전 같은 부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첫 시프트 캠프가 나와 가지고 페이스오프 딱 이기고 들어가고 그런 것들까지 쓰면서 이 캠프라는 선수의 장점을 굉장히 좀 10분 활용하는 모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단 이제 페이스 그 연장뿐만 아니라 피리어드 시작할 때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비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출전 빈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최근 4 시즌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물론 이제 24, 25 시즌은 베루비 감독 시절인데 베루비 감독 시절이라고 해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이 흰색이 공격 지역 출발 이거 이제 적어놨어야 했는데 안 적어놨네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 수비 지역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뭐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80번대가 오는 거. 이 짙은 파란색만 보시면 돼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베루비 감독 체제에서 줄어드는 시간, 일단 기용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셸던 키프 체제에서는 이제 15분 가까이, 14분 한 30초 이상 이제 이렇게 뛰는 모습이었었는데 베루비 감독은 2분 이상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줄어드는 요런 그림들. 그리고 이제 베르비 감독의 성향 자체가 사실은 조금 더 피지컬로 도 더 좋은 자원. 그리고 이제 직선적인 플레이도 더 잘하고 피지컬 관여도 좀 더 많이 하는 선수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영입한 선수 뭐 조슈아라든가 루아라든가 이런 선수만 보시더라도 이제 경향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캠프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스콜 로턴 선수를 영입을 했었죠. 로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기대치도 캠프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캠프랑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드는 여기에 거의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이제 무브가 지난 이제 이 시즌 말미에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플레이오프에서도 토론토가 13경기 지난 시즌 경기를 뛰었는데 그중에 한 경기밖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12경기에 스크래치를 당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느낌이 아니라 스크래치를 당했기 때문에 베르비 체제에서는 결국 이제 중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더 심각했던 게 뭐냐면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뭐 시즌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스콜 로턴이라든가 지금 토론토가 시즌 들어오기 전부터 좀 부상자들이 있었잖아요. 스콜 로턴이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을 1군에서 시작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로스터에 못 들어갔습니다. 캠프가. 요런 과정에서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르비 감독은 좀 중용을 하지 않는지를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갈등이 최고조로 이제 고조된 부분이 11월 2일 날 토론토 멀리스, 그러니까 이제 AHL 팀이죠. AHL 팀인 토론토 멀리스에서 캠프 선수가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규정 위반 뭐 이제 그런 느낌이 되게 됐고, 그래서 뭐 징계 차원도 그렇고 뭐 이제 팀이 어쨌든 좀 계약 해지 뭐 요렇게 되게 됐어요. 요런 과정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갈등. 뭐 이제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경기를 충분히 뛰고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안 뛰게 하니까 답답한 것도 많고, 물론 이탈을 했다라는 게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건데 어쨌든 토론토도 이제 감독은 어쨌든 이제 권한 아니겠습니까? 선수를 기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베르비 감독 체제에는 잘 안 맞는 자원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결국은 센터집에는 깊이도 좀 보강을 하고 그리고 수비적인 역량을 결국 좀 보강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캠프를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파트릭 알빈 GM이 영입한 뒤에 이 취지의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밴쿠버가 이제 얼마나 센터에 좀 고프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냐고 하면은 뭐 얼마 전에도 스탬코스 루머가 살짝 있었죠, 그죠? 뭐 이제 워낙 내슈빌이 올해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하니까 스탬코스 영입 루머도 있었던 밴쿠버였었고, 하지만 어쨌든 뭐 캠프 이야기가 이제 처음에 딱 나왔을 때도 캠프를 영입하고자 이제 밴쿠버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바로 나왔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오늘 이제 템파베이를 정말 1분 30초 만에 3골인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쉽게, 그죠? 포인트샷 이후에 티빈으로 그렇게 3골 우르르 넣고 이제 이기는 그런 경기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의 센터 라인업이 페테르손, 잠깐만, 이거 오타가 아니야. 밑에 사송 적으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페테르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페테르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스웨덴 애들은 페테르숑처럼 발음을 합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페테르손, 사송, 그 다음에 레티, 라이헬 이렇게 4명이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아주 이제 믿을만한 느낌의 센터진인가,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은 좀 즉시 성공을 노릴 만한 느낌의 센터진이냐라고 물으면 절대 그런 느낌의 센터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부상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히틸이랑 블리게르스가 들어온다라고 한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터진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리그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지금 부상자도 발생을 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아쉬운 센터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쿠버가 NHL에서 페이스오프를 거의 제일 못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팀 페이스오프 퍼센티지가 46%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에서 되는 게 굉장히 빠른 뒤에서 4등이죠. 이제 이런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페널티 킬링 같은 경우에도 66.13% 최하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경기는 포함이 되지 않은 수치예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이 수치를 뽑았기 때문에. 근데 뭐 오늘 경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뭐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이 캠프가 딱 들어오면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죠. 물론 이제 캠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게 그냥 팀이 확 좋아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한 페이스오프라든가 페널티 킬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성은 확실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페테르손, 히틸, 블리게르스, 캠프 여기는 또 제대로 적어놨네. 아까 왜 잘못 적었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4명의 센터가 돌아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상자가 다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2라인 센터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는 장기적인 레이스로 바라봤을 때도 이 부분은 조금은 아쉬운 점이 더
더 돋보이는 장면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일단 이라인 센터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도 음 당장 뭐 올해는 나오지 않죠. 어쩔 수 없죠. 올해 뭐 안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데 뭐 내년 내후로부터는 결국 이제 이거를 제일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하드워킹 성향의 센터가 좀 3-4 라인에 블리게르스랑 그리고 누구냐 그 캠프 그죠? 이런 선수들 들어오게 되면서 하드워킹 예 정말 열심히 체킹하고 그다음에 몸 날리고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요런 부분들에서는 좀 일관적인 컬러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조슈아 선수가 떠나면서 고런 역할을 쪼끔 더 잘해 주는 선수가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사실 아투레티 선수도 그런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렇게. 예. 그래서 이제 쪼금 3-4 라인의 좀 일관성을 갖추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하나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약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퍼포먼스가 괜찮다 싶으면은 또 이제 재계약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터 선수도 빠졌잖아요. 그죠? 수터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우 수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어디에나 집어넣어 가지고 진짜 뭐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밴쿠버에서 뛸 때는.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 어쨌든 센터진의 약한 부분을 그래도 쪼끔은 보강을 하는 그림이 생겼다. 그리고 이제 팀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오프, 페널티 킬링 요런 부분까지 보강이 되기 때문에 뭐 '목적성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파트릭 갈빈 GM이 그렇게 어 왜 보면은 분명히 여기가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그쪽을 전혀 안 메우고 막 딴 데만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의 팀들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알빈 GM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주 팀을 성공적으로 진짜 우승을 할 수 있을 정도로의 그 궤도로 팀을 올려달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그래도 이런 목적성이 잘 보이는 느낌의 좋은 트레이드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그죠? 뭐 작년에도 페테르손 같은 선수 영입을 했었고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마르쿠스 페테르손. 그죠? 요런 느낌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상당면 과제는 밴쿠버는 어 휴즈가 잔류할 마음이 들 정도의 좋은 팀을 만드는 것. 그리고 페테르손의 기량 회복 그리고 이라인 센터의 보강. 이제 요런 부분은 굉장히 필수적으로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 요인이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고런 부분을 또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